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이 자료를 보면서 어제 집회에 음식을 거룩하게, 제가 음식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봤어요. 오늘은 생활을 거룩하게, 우리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석유가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면 아주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장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고, 지금 지구상에 50억 대라든가 5억 대라든가 자동차가 있답니다. 이 자동차들은 순식간에 다 고철덩어리로 바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차도 설 것이고, 그리고 LNG를 떼는 큰 배를 포함해서 하여간 LPG, LNG, 고체 연료, 이건 모두 석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몽땅 더 서게 될 겁니다. 비행기도 날아다니지 못하고 배도 운항을 못 할 거예요. 거의 예전 석기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석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줘요. 석유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땅에 매장되어 있던 석유의 양이 약 한 7조 배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를 뽑아 썼는가 하면 벌써 5조 배럴을 뽑아 썼답니다. 이제 2조밖에 안 남았어요. 석유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2조 배럴을 다 쓰기 전에 다른 에너지원을 찾지 못하면 인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왜 갑자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었는가 하면 이게 석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생물들은 홍수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서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밑으로 꺼져 들어가서 해구가 생기는 이런 지구적인 변혁이 있으면서 지구의 기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적인 변혁이 있을 때 땅에 묻힌 대규모로 매몰이 되었어요. 매몰된 그 생물들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석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는요, 사체, 진액입니다. 이미 이걸 과학자들이 다 발표한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습니다. 공룡이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이러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 이전에 공룡이 함께 있었고, 우리가 욥기 40장을 보면 공룡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함께 매몰되면서 석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석유 매장량과 당시에 생물체의 숫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통 1배럴이요, 우리가 예전에 드럼통 큰 거 여러분 보셨죠? 그 큰 드럼통 하나가 1배럴입니다. 그런데 1배럴을 사람 몸 무게와 비교해서 계산을 하면 한 3사람의 부피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체가 석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70조 배럴이 들어가려면 대략 생명체가, 사람으로만 계산을 한 겁니다, 몇 명 정도 매장이 되어야 될까? 21조의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른 포유류 동물, 새, 공룡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에 떠내려간 사체까지 계산을 하면 대략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기를 한 21조니까 30조쯤 되지 않았겠는가.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빼도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60억 정도인데 60억도 지금 많다가 아우성인데 대략 계산하면 한 수백억 정도가 그때 살았다. 이게 지금 수학자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땅덩어리가 그때는 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이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가서 사시면 좋은 거 아시죠? 신경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골격계 질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이런 큰 나라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따뜻하고 건조한 쪽에다가 집을 하나 장만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지구의 기후는 어땠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반도 남쪽과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은요, 습하고 고온합니다. 고온 다습이에요. 그럼 고온 다습한 지역에는요,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화석들의 증거를 보면 아마 나무의 높이가 100m, 200m였을 것이다.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미국에 가면 국립공원들에 100m 넘는 나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같은 이런 우리 소나무 쪼개가지고 방주 지었다면요, 아이고 그거 하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목재는 규모가 그쯤 되었을 것이다. 이건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기후가 그렇게 좋았으니 농작물도 잘 자랐을 겁니다. 그러면 땅덩어리가 좁은데 기후가 좋기만 하면 뭐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해수면을 200m만 아래로 내리면 평평한 땅이 나타납니다. 그걸 대륙붕이라고 하잖아요. 평지예요. 노아 홍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땅의 깊은 샘에 문이 터지고 하늘에 물들이 땅에 쏟아지면서 이 지구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내린 그 물이요, 다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져 내린 물들이 지구의 해수면을 200m 정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한 6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요, 전 지구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과 사막을 제외하면요, 사람은 그저 바닷가 해변 부근에서 조금 모여 사는 10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륙붕으로 쑥 내려가면요, 지구 면적의 70%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막도 없었고 극지방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시베리아나 북극 남극 지역에 가서 땅을 파보면 아열대성 기후에 나타나는 화석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열대 기후였다, 그 말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열대성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석유 학자들이 보고하는 연구 그 보고서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었다 하는 증거를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저기서 연구하고 우리는 그걸 짜맞춰 보니까 성경하고 맞아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체가 매몰될 때에 암컷 따로 수컷 따로 이렇게 묻히지 않았어요. 막 섞였어요. 섞이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석유 안에요, 암컷 호르몬과 수컷 호르몬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살피면 반드시 환경 호르몬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석유 화합물 제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석유 화합물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나 면 이거 빼고는요 다 석유에서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또는 안경테 여러분이 뭐 금리를 하고 계시거나 뭐 아말감을 하고 있거나 그게요 거의 석유에서 나온 추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과 뭐 그 독이나 유기 그 다음에 세라믹을 제외한 모든 그릇은요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석유에서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농약, 세제, 비누, 화장품 모두 석유 화합물 제품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석유 제품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만도 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그 비닐도 그것도 석유 화합물 제품이요. 그 위에 니스칠하고 페인트칠 해놓은 것도 석유 화합물 제품이요. 우리 양쪽 벽면에 이 벽에 다 저거 니스칠하고 페인트칠 해놓은 거잖아요. 그거 다 석유 화합물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화합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무언가?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뇌 분비 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병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속에는 에스트로겐이 적당량 있어야 하고 남성의 몸속에는 뭐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이게 적당량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극소량이 있습니다. 극소량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극소량이 만약에 빠져나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창세기 공부를 할 때 그때 환경 호르몬은 뭐냐? 남성과 여성 호르몬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게 환경 호르몬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걸 이제 편한 말로 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남성에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호르몬이 남성에게 들어가고 여성에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무너져 버려요. 남자애가 여자가 되고 여자애가 남자가 되는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암이 많이 일어나요. 동영상을 보실 텐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 가운데 뭐 생리통, 내분비 장애물질, 뭐 에스트로겐, 노닐페놀, 알킬페놀, 비스페놀, 뭐 프탈레이트, 요도하열, 성조숙증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시죠. 보라는 지금 생리를 하고 있다.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엄살로 보아 넘기기엔 이미 그 도를 한참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물로지 마? 머리도 계속 아파? 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라는 늘 이렇게 생리통을 앓아왔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생리통은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까? 소비의 에스피가 인진수 여자한테 되게 좋다고 해서 그거 3개월째 먹였는데 지난달에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또 저렇게 아프잖아. 많이 아픈 거네 이번에는. 생리 때가 되면 어김없이 양호실 신세를 지거나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늘 조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보라.
골반에서부터 네. 허벅지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아픈 거예요. 같이 배 아플 때.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학교에서 일하면 선생님이 집에 보내버렸어요. 아플 때 진짜 죽을 것 같고 갑자기 또 안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아기 날 때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안 아파봐서 모르겠는데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봤지만 생리통은 오히려 매달 조금씩 더 심해질 뿐이라고 했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 자꾸 걔가 막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 혜선이 역시 생리 때만 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했다. 누가 제 배를 찌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생리통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초경 때부터 시작된 생리통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릴 뿐 다른 방법이 없다. 배를 누가 막 배 안에서 누가 막 칼로 막 달기달기 찢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차라리 내가 내 배를 찌르면 그게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방 안 곳곳에는 그동안 혜선이가 생리통과 사투를 벌여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거는 저번에 중학교 때 이거 다 하얀 거. 다 발로 찬 거고. 발로 차요?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찝고 너무 아팠어. 여기 이런 데도 이런 데는 긁힌 이거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톱을 그렇게 긁었다고요? 네, 이것도 손톱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정말 안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너무 아파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업자 한 번 시작된 생리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인 이선미 씨. 시간에 앞에서 배우자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극심한 생리통에 공포심까지 가지고 있다.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게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며칠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생리가 시작됐다. 그녀는 10분이 멀다 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토하기 시작했다. 위에까지 모두 토하고 나자 더 나올 게 없어 구토는 멈추었지만 통증은 여전한지 선미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렇게 지내온 것이 9년. 가족들마저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했다.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리통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한의원에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탄약도 2번인가 먹고 산부인과는요? 산부인과는 안 가봤어요. 내가 갔었어. 산부인과 소리에 순간 엄마 얼굴 위엔 당황한 기색이 스친다. 혼자 세 번인가 갔었어요. 산부인과 가보셨어요? 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무 이상 없어요. 산부인과는 이상 없지.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이상 없다는 말에 엄마는 안심하지만 선미 씨는 막막하다. 이토록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해서라든 몰래서라든 고치고 싶어요. 이대로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생리통은 자궁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여정이의 자궁에서 혹이 발견됐다. 이제 나이 19. 그녀의 자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했다. 보면 여기 CA125라는 게 있죠. 이게 종양지표, 종양지표 검사예요. 이게 정상이 35인데 118이라는 거거든요. 생리대가 되면 생리혈은 자궁이 수축되면서 밖으로 배출되거나 역류되는데 이때 생리혈에 있던 자궁 내막세포는 주변의 장기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 보통의 경우 인체 면역 시스템이 이런 자궁 내막세포들을 청소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청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특정한 병소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한다. 모두 18명 중에서 16명에게 자궁 내막증 진단이 내려졌고 이 중 2명은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의료진은 설문조사 대상자 1,400명 중에서 통증 6단계 이상인 36% 학생들은 자궁 내막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혈액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폐란 전후가 되면 자궁 내막의 기능층을 두껍게 만들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오면서 월경을 일으킨다. 이때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면 할수록 자궁 내막의 기능층은 두꺼워져 생리량도 많아지고 자궁 수축으로 느끼게 되는 생리통도 심해지게 된다. She makes very small amounts compared to the amount of progesterone or the amount of testosterone. Very small amounts of estrogen. And so very small amounts of estrogen in the environment can have a long-lasting effect, particularly if they are chemicals that look like estrogen, but the body doesn't really recognize them and know what to do with them and know how to get rid of them. 리에는 첨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비누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I did not realize that things like toilet bowl cleaners and bathroom cleaners and shampoos and other things, soaps, could be harmful to my body in a long-term way, but now I do.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다음에 프탈레이트 중에서 DHP가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런 작용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f you give too much female sex hormone to a female, you cause cancers in the female organs, and you cause abnormalities in the female organs. 그녀의 생리통은 환경 호르몬으로 비롯된 에스트로겐 과다 때문이고 우리는 소연 씨의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생리통이 없는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공소연 씨의 혈액 속에는 생리통이 없는 다른 3명에 비해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리고 프탈레이트가 훨씬 많이 검출됐다. Certain chemicals act like hormones in the body and poison the immune system in a way that is exactly what you see in endometriosis. 생리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여성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궁 내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궁 내막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러나 환경 호르몬이 많으면 면역 시스템에 교란이 생겨 자궁 내막 세포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생리통을 호소했던 사례자들을 대상으로 3달에 걸쳐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걸 꼭 붙여야 돼.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집안의 모든 세제류들도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첨가물이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없는 순비누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식재료는 모두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업체 채소류만을 공급하고 그 외의 음식과 고기류는 철저하게 한 달이 지나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 후 맞이한 첫 번째 생리일.
유지은 씨를 찾아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안 하는 것 같이 느낌이. 그냥 진짜 아무 상 없네요. 혜선이의 생리 첫날. 양호실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어때요 지금? 안 아파. 예전에는요 생리통 하면요 되게 아프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조금 땡기기만 하지 별로 아프진 않아요. 의뢰에 실험 앞뒤에 환경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실험 이후 보라는 비스페놀 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혜선이는 로닐페놀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프탈레이트는 유지은 씨와 보라 모두 크게 줄어 있었다. 웃을 줄 모르던 얼음공주 보라는 생리 때도 이제 웃을 수 있다. 환경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생리통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을 파고드는 환경 호르몬. 지금 우리는 환경 호르몬의 습격을 받고 있다. 카리브해 서인더 제도에 있는 섬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마침 그곳을 찾은 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아기의 가슴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기의 나이는 이제 1살 반. 튀어나온 가슴에는 사춘기 소녀처럼 몽우리도 잡혀 있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지난 77년부터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아포크린선이 발달되어 몸냄새가 강하게 나면서 음모가 나기도 하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진찰을 받고 있는 아이와 비슷한 1살 반에서 2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들.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아기의 가슴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져갈 것이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엄마 몸이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종종 가슴이 튀어나올 수는 있으나 이는 곧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 아기들은 달랐다. 지금까지 푸에르토리코 보건부에 등록된 성조숙증은 1만여 건. 그중 70%는 2살이 채 못 된 여자아이들의 가슴이 커진 증상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의 혈액은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은 푸에르토리코만의 문제일까? 또래보다 키가 컸던 송이는 가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생리를 시작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끝물하듯이 색깔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3일, 조금씩 3일 하더라고요. 서둘러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송이의 몸은 발달 정도가 제 또래보다 훨씬 앞질러 있었다. 나이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하여튼 지금은 그러니까 골 연령이 자기 나이는 9살 6개월인데 뼈 나이는 한 12살 6개월 13살 가까이 돼서 조기 사춘기라기보다는 성조숙증이에요. 얘는. 네, 그만큼 가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왔어요. 네. 송이처럼 지나치게 이른 성적 발달은 일단 한 번 발생하면 돌이켜지지 않는다. 체크를 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때 좀 판별을 하죠. 송이는 현재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고 있다. 지금은 가슴은 물론 키와 몸무게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대로 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또래보다 키가 작게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 얘가 이제 감당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작하면은 키가 안 큰다는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에요. 임신했을 땐 과자도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되게 조심하셨네요. 네, 많이 조심했죠. 안녕하세요.
임신하고 있을 때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까지도 시간을 정해놓고 맞추어 먹을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던 선옥 씨는 예준이가 왜 요도 하열에 걸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요도가 원래 여기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멍이 여기 있은 거니까 여기 이제 음낭이거든요. 음낭 주머니고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이제 옮겨준 거예요 지금. 예준이는 오줌이 나가는 요도의 끝이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있었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도리스 랩 박사는 요도 하열은 남성이 점점 여성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In the last few years that I was in practice in Buffalo, it was evident that more and more mothers were coming in and their complaints were, why is my baby's penis so tiny? And they recognized that something was wrong. 요도 하열을 비롯해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이상 보고가 크게 늘어나자 곧 역학조사반이 구성됐고 현재 무기한으로 환경 관련 화학물질이 신생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어머니 소변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농도와 AGD, 즉 항문에서 성기까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해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AGD 수치는 남자가 언제나 여자보다 2배 정도 길어야 한다.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성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을 때 발생한다. And we found that, yes, when the mother's levels of several phthalates were higher, the anogenital dista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male. And this reduced anogenital distance was correlated with less complete descent of the testes and smaller penile volume. So we saw in humans what looks like the phthalate syndrome. This has been defined in rodents previously, and now we think we have seen it in humans. 요도 하열인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은 모두 출산 후에야 아이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된다. 8개월 된 쌍둥이 영훈이와 영진이의 엄마도 그랬다. 뭘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영훈이와 영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하는 날. 포경이 된 채 태어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수술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맘마 좀 많이 먹으랬더니. 수술할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일까? 유난히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는 엄마의 마음이 편치 않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이들을 가졌을 때 누구 못지않게 조심했던 엄마였다. 처음엔 딸을 낳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괜한 죄책감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했다. 요도 하열이라는 병인데 지금 원래 음낭이 이렇게 있고 고추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고추가 이쪽 아래쪽으로 좀 휘었고 소변 나오는 구멍이 아래쪽으로 휘면서 좀 아래쪽으로 열렸죠. 요도의 끝이 음낭에 가까울수록 중증으로 분류되고 수술도 어려운데 영훈이는 다행히 가벼운 쪽이었다. 고추가 발생 과정에 음경의 발생 과정에서 좀 여성화된 거예요. 정상적인 남성으로 쭉 자라줘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추가 완전하게 남성화하지 않고 약간 여성화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네, 여기 3개월 때 찍은 사진이죠. 음경이 그냥 뒀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고 벌려봤을 때 작은 음경이 숨어 있으면서 요도 하열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로 키워지다가 우연하게 남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였다. 심한 요도 하열로 고환이 만져지지 않으면 의사들조차도 성구분이 어렵다고 했다. 여성의 질과 남성의 고환을 모두 갖고 있는 이른바 간성인 경우도 있었다.
음경을 훨씬 더 축소하는 수술을 하고 이 고환은 찾아서 양쪽 다 제거를 하고 질 입구를 성형 수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자 쪽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지 6주가 되면 고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12주가 될 때까지 고환은 자리를 잡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 남성화를 이끌게 된다. 바로 이때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남성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생활에 아주 깊게 파고들어와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미국 케이프코드. 이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My grandmother and my mother both have breast cancer. They're both survivors. One of my friend's mother died recently, actually a few months ago from breast cancer. Breast cancer is very, very high. We drink spring water ourselves, cook with spring water, and even feed our dog with spring water. To avoid. There's no reason to take any chances.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침묵의 봄 재단은 11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유방암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쫓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Cape Cod is a coastal area where there are laws that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So there are laws against disposing of wastes into the ocean along the coast. That means that all the wastes need to be disposed on land. But the land is a very sandy soil, so the pollutants can seep through the sand and into the groundwater. 케이프코드에서는 주민의 약 85% 이상이 가정의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이 생활하수가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노닐페놀이 검출된 것. The alkaphenol, nonylphenol, it's very slow to degrade. It doesn't degrade in groundwater. It doesn't degrade in surface water either. It's a very persistent molecule in the environment. 부엌과 욕실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에는 노닐페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집에서 나가는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지하로 그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식수의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닐페놀이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So estrogen by itself is more like a fertilizer for breast cancer than it is a cause for breast cancer. But for the most part, estrogens feed cancer. They cause cell turnover. So if you've got damaged cells and they're turning over faster than the normal repair mechanisms can come in and prevent that, you get into trouble. 케이프코드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환경 호르몬은 세제나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데 어쩌겠는가. I don't just buy any detergent. I like to use a product that is natural and is non-toxic, biodegradable, and hypoallergenic. It's avoiding the chemicals that are mimicking estrogen. 그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만이 이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 호르몬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대 이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주 빠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 한 번 나가도 까맣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입고 그냥 빨고 물 넣고요. 사실 정량을 잘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요. 거품이 많이 나게.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세탁을 하는지 알아봤다.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쓰는 가정이 많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빨래가 부드러워야 되니까 섬유유연제를 또 잔뜩 넣고 돌리죠.
그래서 옷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입는 편이에요. 성인견제 나온 다음에는 안 헹구고. 그거 안 헹구라고 입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입기는 좋은데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자들은 환경 호르몬이 음식은 물론 호흡기나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세탁한 옷에서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되는지 알아봤다. 노닐페놀이 나왔다. 케이프코드의 지하수에서 나왔던 환경 호르몬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유출 허용치가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있다 해도 문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물질, 곧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 어제 우리가 본 자료는 화질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가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SBS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화질이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조숙중 또 생리통 이게 나오면서 출연자들의 얼굴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출연자들 가운데 그거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화질 좋은 자료를 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것들을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분량이. 그런데 편집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보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자료는 화질이 괜찮습니다. 자, 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야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 세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가 이런 실험을 해서 보여준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거의 대개 설거지를 하는 그 주부들이 바로 세제를 짜가지고 그걸 거품을 내서 닦고 그리고 휙휙 헹구고 놔두고 그러면 이제 그 세제에 남아있는 양들이 얼마나 그릇에 남아있는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 모든 그릇에 세제로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제를 거기다 국을 풀면 세제 국을 떠먹는 것이고 거기다가 반찬으로 올려놓으면 반찬을 세제로 소스로 찍어서 먹는 거나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소량 들어가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저런 것들이 체내에 쌓이는 건 여러분 아시죠? 체내에 쌓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거지를 할 것인가 또 그걸 또 착실하게 또 알려줬어요. 세제 한 방울만 설거지통에 떨어뜨려서 거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거품을 내니까 거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 면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설거지할 때 쓰는 그 행주? 행주 말고 수세미에 적셔서 그릇을 닦고 그리고 헹굴 때 한 5번, 6번 헹구고 나면요 세제가 하나도 남지 않다. 그런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가운데 환경 호르몬 회피 실험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느냐?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 것. 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플라스틱은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미세한 환경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그 반찬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일회용으로 마시는 그 물병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생산해내는 측은 안전하다고 해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한 병은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플라스틱 제품에 열이 가해지면요, 또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주 극소량인데 극소량도 조금 쌓이면 인체에 심각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컴퓨터, TV, 여러분이 사용하는 밥솥,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에서 환경 호르몬이 그 외에 다른 뭐 나오는 전자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제를 사용하는데 아까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계면 활성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물에다가 돼지 기름을 떨어뜨리면 섞이지 않잖아요. 계면 활성제는요, 기름 성분과 수분 성분을 강제로 섞어서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석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와 화장품 모든 끈적끈적한 것에는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매끈매끈한 그런 그 느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누, 세제, 화장품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바꿔서 순비누, 그러니까 인공이 아닌 천연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한 달 사용했더니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 음식을 먹었고 고기를 먹지 않게 했다. 하여간 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하여간 특히 매니큐어 아까 나오는데 휘발성 냄새가 나고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건요, 모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 석유 화학물 제품이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집에 뭐 인공향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쓰면 안 됩니다. 인공향을 내는 거는 그게 이제 휘발 성분이 있어서 그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데요. 휘발유가 어디서 왔어요? 그거 다 석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을 이렇게 긁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사용하면 일단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우리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실 텐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냄새도 안 좋아하고 별로 쓰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맡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에게 그걸 주면요, 좋다고 맡아요. 이미 중독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먹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흡과 피부로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샴푸를 해도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고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는 화장품 제품을 발라도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조숙증이나 요도하열, 성조숙증이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요도하열이 있으면 남성이 남성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게 이 정도지 실제 사례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이 역할을 못하고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1960년대 어떤 여성 과학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까 여러분 쓱 지나갔을 텐데요. 사일런트 스프링 인스티튜트라고 침묵의 봄 연구소.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로라 무슨 여자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인류의 봄은
조용한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벌이 꽃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을 하면 침묵의 봄이 전 인류에게 올 것이다. 그 책을 내놨을 때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장난 같은 소리. 그런데 1990년도에요, 그 과학자는 돌아가셨고 그 책이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여자 과학자가 예언해 놓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인공 수분을 시켜줘야만 과일이 열매를,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벌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벌 하나가 사라져서 그 먹이 사슬에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 먹이 사슬은요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를 할 때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 이렇게 막 저 길거리에 저 옆에 개천에 악어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더 이상 악어가 교미를 하지 않는다. 동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악어가 수컷인데 생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식기가 없어요. 악어는 물속에 살지 않습니까? 물속에 대량으로 지금 생활 오폐수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더 이상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수컷 독수리에게 생식기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이지 이미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산부인과에서 뭐 문외한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해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기형아 검사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기형아가 많이 나옵니다.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그걸 저야 이제 문외한이니까 또 무식한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송이라는 아이가 성조숙증으로 병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프로를 하나 봤으면 아이에게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자제하고 세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순비누 같은 거 사용하고 고기 안 먹이고 그 다음에 유기농 야채 먹이고 그러면 되겠구나. 우리는 답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게 뭐예요? 호르몬 억제 주사 주는 거예요. 아이는 생활에서 그대로 살도록 놔두고 호르몬 억제제를 줘요. 우리 인체가 강제로 무엇을 못하게 막으면요, 그럼 인체는요 다른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놔두면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적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요? 미수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이제 나만 건강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영성 튼튼.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또 내일도 또 심각한 걸 이제 함께 나눌 텐데,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 가운데, 여러분의 증손 가운데 남자아이인데 성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남자가 남성을 드러내야 할 때 남성성이 안 나타나면요, 그건 자살할 이유가 됩니다. 여자가 여성으로서 너무 힘들면요, 자살할 이유가 돼요. 그럼 또 사회는 그럴 거예요. 뭐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죄인도 없고 정상은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요, 이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고 임신 중에 저는 과자도 삼가하고, 다 삼가하죠 임신 중에는. 그러나 이미 중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이미 그것이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요, 임신 초기에 조심해봐야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주변에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다 없애셔야 됩니다. 특히 오래 묵은 플라스틱 그릇, 누가 봐도 아이고 요거 한 2, 3년생이네 이런 것들은요 다 버리고 플라스틱 그릇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에 전자레인지도 다 버리세요. 전자레인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없어도 삽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전용 그릇을 넣어서 사용하는 분 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플라스틱째 집어넣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전자레인지 안에 사람 손을 넣잖아요, 다 흐물흐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파가 흐르는데 그 얇은 플라스틱 종이에 그게 버텨내겠습니까? 형체만 유지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몽글몽글 다 용출돼가지고 그 플라스틱 범벅을 된 걸 먹는 게, 그거 만드는 게 전자레인지예요. 한동안은 전자레인지 이거 인체에 유해하다 막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있다가요 무해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연구 누가 의뢰했을까요? 전자레인지 만드는 회사가 의뢰했어요. 어떤 수치를 좀 높이느냐 낮추느냐, 실험을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 조작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 주변을 좀 잘 살펴봐서 때로는 문명의 이기를 좀 거스르는 게요, 그게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너무 차 타고 다녀가지고 요즘 다들 다리가 약하잖아요. 때로는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걸어야 할 때는 걷고, 또 차 타고 다니셔서 걸을 시간이 없을 때는 하여간 집에서라도 걷고, 우리 옆에 근린공원 얼마나 좋아요. 하여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좀 움직여야 내 몸을 거룩하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령한 어떤 게 아닙니다.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해서 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말씀만 읽어주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할 것들, 예전에 이 신림동 쪽에 러브 호텔이 생길 때, 그리고 주택가로 술집들이 밀리고 들어올 때 얼마나 그때 거세게 반대들 했습니까? 요즘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반대도 안 해요. 술집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러브 호텔이 있으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무디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 어르신들이 염려했던 성적인 것을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폭격당하고 노출돼서요, 이제 성에 관한 것은요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스마트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 뺏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애들한테 왜 필요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보 찾는 애들은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다 그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음란물이나 보고 그러죠. 뻔히 알면서 옆집 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사줘야 한다. 그 정도쯤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집 애가 사니까 나이키 운동화 사야 되고, 옆집 애가 사니까 스마트폰 사줘야 되고, 옆집 애가 학원 다니니까 학원 보내야 되고, 옆집 애가 지옥 가면 지옥도 보내실 작정인지.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아이들의 정체감이요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이 가진 건 내가 가져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남성으로 만드시고 여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생활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폭격을 누가 당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 그다음에 그 다음 손주 세대. 아이고, 손주 세대 가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막 답답해요. 과연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세상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플라스틱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말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교회 그릇도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좀 쓰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얇은 뭐 코렐 이런 건 되게 얇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는 게 코렐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막 무거워요. 그런 나를 내면 얼마나 힘들고 설거지 하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설거지 할 때도 어느 목장은 제가 설거지 할 때 쓱 가서 가끔 보잖아요. 가서 괜히 보는 줄 압니까? 설거지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어느 목장은 그냥 세제 범벅을 한 채로 그냥 다 이렇게 내보내고 어느 목장은 보면 참 정갈하게 잘 씻는 목장이 있고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설거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별걸 다 신경 쓰냐고 그럴까봐 보기만 하고 그냥 마는데요.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주변의 걸 조금씩 하나씩 바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여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 주어야 그래야 건강한 자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